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습니다. 한 차례. 무슨 대화 나눴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전화를 한 겁니까? 어머니. 몰타 얘기는 왜 잡으신 거예요? 저 그거 편지에 당하는 물타기 아니고 다른 편지에다가. 몰타 도피 시도는 왜 하신 거예요?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실 계획이세요? 네, 협조할 겁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생활정은 뭘로 하신 거예요? 모릅니다. 손 변호사님, 이 영장 기각된 이유부터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추가된 혐의니까 범죄 수익 은닉 규제를 추가로 적용을 해서 그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유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는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뭐 말세탁 가정이나 삼성 돈을 쓰고 수익을 향유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그 가정에서 이 돈의 어떤 성격이 불법적이다, 뇌물의 성격을 갖고 있고 범죄로 볼 만한 어떤 정황들을 그 당시에 정유라가 예.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검찰에서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사실 1차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검찰에서 보모하고 말 관리사 등을 사실은 신주평 씨하고 조사를 했었죠. 예. 그리고 정유라 씨란 몇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안종범 전 수첩이나 이런 것들도 등장을 했는데 그 증거들이 제출이 되더라도 약간 그 법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히 소명되긴 어렵고 예. 뭐 몰타로 시민권 취득의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지언정 현재로서는 도망가긴 어려운 구조 아니냐. 예. 매일매일 언론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고 또 아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보다는 수사나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출석할 가능성은 높다. 이런 측면에서 도망갈 가능성도 적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만은 검찰이 머쓱해졌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정유라를 데려오려고 덴마크 그 검찰 당국에다 그렇게 송환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까? 데려올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구속의 필요성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또 구속 수사가 검찰 입장에서 수사의 어떤 편의성이나 예. 효율성이나 그런 신병 확보를 할 그 이유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밝힐 만큼 밝혀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1차 기각이 되고 나더라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예. 의혹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빠짐없이 수사를 해보고 다시 한번 도전했지만 이것이 이제 인정이 안 됐던 거지 검찰이 무익한 수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초기에 정유라 씨가 만약에 국내로 들어왔다면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업무방해 혐의만으로도 그러니까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된 것만으로도 예. 구속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 구속된 상태에서 좀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지 예. 않았나 싶습니다. 되도록 구속을 안 시키는 게 이제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맞죠. 그래서 이제 정유라 씨도 사실은 뭐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인권 측면에서 보면은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바람직하긴 합니다만은 국민 밉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유독 이제 구속시켜라 이런 이제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보면은 예. 그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차례 했다고 맞아요. 했다가 예. 두 번 했다고 또 말을 바꿨거든요. 예, 그 전에서도 제가- 말을 바꿨어요. 예, 그 전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번 보고 그 외에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맞아요. 예, 예.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왜 그 대통령과의 접촉을 굳이 부인을 하고 예. 거짓말을 했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도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본 지가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한 적 없다라고 본 적이 없다는 좀 다른 말이니까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 전 대통령도 정유라에 대해서는 뭐 꽤 유연히 뭐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것처럼 그 예전에 한 보수 언론 TV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이런 걸 보면은 정유라가 이렇게 화장기 없는 얼굴로 딱 카메라 앞에 기자들 앞에 서면은 왠지
좀 불쌍해 보이고 좀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은 우리 박종희 의원님 지적했듯이 순간적으로 말 바꾸기도 할 줄 알고 그렇죠. 뭔가 영악하다라는 인상을 좀 받게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유라 딱 생각하면은 예전에 그 인터넷에 본인이 이렇게 썼던 글이 연상이 되면서 예.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밉상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또 정유라 씨가 몰타 망명서를 예. 이렇게 그 브로커에서 그 제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몰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어학연수 영국령이었었기 때문에 예. 어학연수 관련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타진을 했어도 굉장히 아이를 키우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장소로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아마 그 거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몰타로 도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그 기자들 질문에 정유라 씨의 답이 진짜 명답입니다. 그 편지에 쓰지 않고 다른 편지에 썼는데요. 이렇게 피해갔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은 네, 아니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기자들이 말했던 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는 이제 일종의 굉장히 순발력도 뛰어난 것 같아요. 전 이번에 그 검찰의 2차 영장 청구 기각된 거 예. 보면서 지금 앵커 말씀대로 정유라의 어떤 심리 이런 상태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걱정되고 좀 검찰에 대한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예. 포위 전략에 대단한 허점이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죠. 간첩죄라고 있습니다. 엄마가 간첩이에요. 큰엄마가 간첩이에요. 간첩에 대한 음모가 있었어. 이럴 경우에 자식이 된 도리에서 이 부분을 불고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어 정유라가 많은 습득을 했어요. 옆에 고급 정보를 취득을 했어요. 또 이번에 몰타든 다양한 곳으로 피난 가고 싶었어요. 예. 이 부분들이 저는 22살의 아이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저항이라고 저는 보고 예. 그냥 본인도 살아야겠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검찰에서 예. 예를 들어서 범죄 수익 은닉죄라는 예. 그런 부분으로 몰고 왔다라는 부분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죄는 미워도 예. 그죠? 죄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양심이 깔려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큰 엄마인 박근혜와 예. 또 엄마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북한의 김정은의 버금가는 엄청난 사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맹 교수님 말씀도 뭐 이제 일리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정유라가 그렇게 자신은 모든 관련된 국정농단 사태에서 빠져 있는 제3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물론요. 이상화 지금 독일 법인장의 얘기도 정유라가 이 삼성의 승마 지원은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또 이제 지금 뭐 이름이 비대구로 바뀐 코레 스포츠에서도 이사도 맡고 있었고 월급도 받고 있었고 정유라가 왜 제3자냐. 그러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예.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고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로 연결되는 이 뇌물죄의 고리, 예. 그것을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사실 했던 것인데 예. 이 정유라 씨에게 이번에 그 혐의를 추가했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그것이 예. 결국 이제 삼성에서 지원했던 정유라 씨가 탔던 말, 그 예. 비타나 V를 이른바 이 블라디미르라는 그 예. 명마로 바꾸는 과정, 이 과정에 예. 대해서 정유라 씨는 누구보다 그 수혜를 입은 당사자이고 그 예.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돈이 예. 오간 흐름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된 건데 예. 그것이 기각됐단 말입니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이 뇌물죄 입증으로 가는 하나의 뭐 여러 가지 길 중에 예. 하나의 길 부분이 또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예. 공소유지를 하는 부분에서 이 뇌물죄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것인가, 예. 이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유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는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뭐 말세탁 가정이나 삼성 돈을 쓰고 수익을 향유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그 가정에서 이 돈의 어떤 성격이 불법적이다, 뇌물의 성격을 갖고 있고 범죄로 볼 만한 어떤 정황들을 그 당시에 정유라가 예.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검찰에서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사실 1차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검찰에서 보모하고 말 관리사 등을
사실은 신주평 씨하고 조사를 했었죠. 예. 그리고 정유라 씨를 한 몇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안종범 전 수첩이나 이런 것들도 등장을 했는데 그 증거들이 제출이 되더라도 약간 그 법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히 소명되긴 어렵고 예. 뭐 몰타로 시민권 취득의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지언정 현재로서는 도망가긴 어려운 구조 아니냐. 예. 매일매일 언론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고 또 아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보다는 수사나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출석할 가능성은 높다. 이런 측면에서 도망갈 가능성도 적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하고. 정유라 씨가 몰타 망명서를 예. 이렇게 브로커에서 그 제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몰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어학연수, 영국령이었었기 때문에 예. 어학연수 관련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타진을 했어도 굉장히 아이를 키우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장소로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아마 거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몰타로 도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그 기자들 질문에 정유라 씨의 답이 진짜 명답입니다. 그 편지에 쓰지 않고 다른 편지에 썼는데요. 이렇게 피해갔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은 네, 아니,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기자들이 말했던 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는 이제 일종의 굉장히 순발력도 뛰어난 것 같아요. 전 이번에 그 검찰의 2차 영장 청구 기각되는 걸 예. 보면서 지금 앵커 말씀대로 정유라의 어떤 심리 이런 상태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걱정되고 좀 검찰에 대한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예. 포위 전략에 대단한 허점이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죠. 간첩죄라고 있습니다. 엄마가 간첩이에요. 큰엄마가 간첩이에요. 간첩에 대한 음모가 있었어. 이럴 경우에 자식이 된 도리에서 이 부분을 불고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어 정유라가 많은 습득을 했어요. 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유독 이제 구속시켜라 이런 이제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보면은 예. 그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차례 했다고 맞아요. 예. 했다가 두 번 했다고 또 말을 바꿨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을 바꿨어요. 예, 그 전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번 보고 그 외에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맞아요. 예, 예.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왜 그 대통령과의 접촉을 굳이 부인을 하고 예. 거짓말을 했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도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본 지가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한 적 없다라고 본 적이 없다는 좀 다른 말이니까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 전 대통령도 정유라에 대해서는 뭐 꽤 유연히 뭐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것처럼 그 예전에 한 보수 언론 TV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이런 걸 보면은 정유라가 이렇게 화장기 없는 얼굴로 딱 카메라 앞에 기자들 앞에 서면은 왠지 좀 불쌍해 보이고 좀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은 우리 박종희 의원님 지적했듯이 순간적으로 말 바꾸기도 할 줄 알고 그렇죠. 뭔가 영악하다라는 인상을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유라 딱 생각하면은 예전에 그 인터넷에 본인이 이렇게 썼던 글이 연상이 되면서 예.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밉상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또 하겠습니다만은 검찰이 머쓱해졌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정유라를 데려오려고 덴마크 그 검찰 당국에다 그렇게 송환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까? 데려올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구속의 필요성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또 구속 수사가 검찰 입장에서 수사의 어떤 편의성이나 예. 효율성이나 그런 신병 확보를 할 그 이유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밝힐 만큼 밝혀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1차 기각이 되고 나더라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예. 의혹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빠짐없이 수사를 해보고 다시 한번 도전했지만 이것이 이제 인정이 안 됐던 거지 검찰이 무익한 수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초기에 정유라 씨가 만약에 국내로 들어왔다면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업무방해 혐의만으로도 그러니까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된 것만으로도 예. 구속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 구속된 상태에서 좀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지 예. 않았나 싶습니다. 되도록 구속을 안 시키는 게 이제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맞죠. 그래서 이제 정유라 씨도 사실은 뭐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인권 측면에서 보면은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바람직하긴 합니다만은 국민 밉상 결과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습니다.
한차례 무슨 대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전화를 한 겁니까? 어머니. 몰타 얘기는 왜 잡으신 거예요? 저 그거 편지에다 가는 몰타 얘기하죠. 다른 편지에다가. 몰타 도피 시도는 왜 하신 거예요?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실 계획이세요? 네, 협조할 겁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생활정은 뭘로 하신 거예요? 모릅니다. 손 변호사님, 이 영장 기각된 이유부터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추가된 혐의, 그러니까 범죄 수익 은닉 규제를 추가로 적용을 해서 그 구속영장을